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잘 죽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미국에서도 존엄사를 다루는 게 뭐 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제 한국 기준으로 얼마 전에 안규백 의원이 몇 달 전에 발의를 했죠.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력 존엄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잠깐 이렇게 좀 편하게 분류를 해봤습니다. 안락사 용어는 이렇게 되죠. 뭐 당사자의 사망 최종 단계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 제 기준인데, 이게 이제 원래 안락사는 좋게 죽는다, 좋은 죽음, 뭐 요즘 시대에서 웰다잉 이런 의미로 썼는데, 나치가 T4 작전이라 그러나, 뭐 태인들 대량 학살할 때 이런 용어를 써서 좀 안 좋아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조선인이 조선인인데 그냥 조선인 하면 듣기 싫듯이.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적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뉘어집니다. 둘 다 이제 공통점은 그래요. 당사자의 상황 최종 단계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. 우리가 이제 강아지한테는 뭐 존엄사 이런 거 안 쓰잖아요. 왜냐하면 의사가 이렇게 약을 주입하니까.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. 최종 단계를 누가 하느냐. 임종 단계에 들어선 환자에게 생명 연장 유지 장치, 뭐 산소호흡기를 뗀다든지 제공해야 될 약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사망을 일으키는데,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전 연명 의료 제도나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굳이 따지자면 또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는 임종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치유의 전망이 없는 매우 불분명한 뭐 희귀난疾병 환자들에 대한 타인의 직접적 시술 뭐 이렇게 하거든요. 이제 안락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아지 안락사 시키는 수의사분들도 강아지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트라우마를 좀 따른다고 하죠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안락사를 이렇게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겠지만, 시행하는 의사들한테는 트라우마를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조력 자살, 이제 조력 존엄사 이런 말 쓰고 존엄사를 쓰는데, 이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게 단어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이렇게 좀 교집합 부분도 있고 해서 혼재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조력 자살 이런 말도 쓰는데,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자살, 살 이런 거는 조금 더 부정적이잖아요. 죽인다, 뭐 도살, 뭐 이런 거니까 조금 그렇고,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이니까 어느 나라나 다 같지만. 그래서 조력 자살, 조력 존엄사 이런 거는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치유의 전망이 매우 불분명한 희귀난疾병 환자들에 대한 타인의 간접적 조력, 약물을 이렇게 뭐 여기에 갖다 준다든지 또는 장치를 설치만 하는 것으로 해서, 사르코 아시죠? 다음에 또 얘기를 할 텐데, 사르코 같은 경우는 질소가스를 자기가 틀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주사 밸브라 해야 되나? 그거를 뭐 호스 같은 거를 이렇게 열고 닫고를 자기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의사는 제공까지만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의사 조력 자살이란 말도 쓰고, 한국에서는 자살이란 말을 좀 쓰지 않으니까 조력 존엄사 이런 말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. 용어 정리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진짜 옛날에는 간호하시는 분들 간호부, 임산부 이렇게 쓰듯이 간호부에서 간호원, 그다음에 간호사로 썼거든요. 그러니까 용어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할 때, 지금 이제 반대측 또는 여론이 조금 안 좋은 분들한테는 다가갈 때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. 이미지가 좀 좋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쉬울 그런 걸로 해서, 저는 이제 조력 자살이란 말을 조금 싫어하는데, 오죽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민영환 의사라 해야 되나? 요즘 뭐 좀 말도 많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죽을 때 자살이란 말 안 쓰고 국가를 위해서 뭐 이게 을사늑약 맺을 때 그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고 하죠. 그만큼 살이란 단어는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또 한 번쯤은 뭐 안락사라든지 조력 자살이라든지 존엄사 이런 걸 다루시는 분들 같으면, 웰다잉을 다루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회의를 거쳐서 조금 괜찮은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
제가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했는데 그 김경태님 다 조금 아실 겁니다. CRPS 환자 같은 경우는 End of Life Care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. End of Life Care. 그러니까 뭐 삶의 끝맺음이라 저는 좋은 삶의 끝맺음, 삶의 끝맺음 관리, 삶의 끝맺음 정도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워낙 뭐 또 well dying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쓰는 데다가 또 이상하게 영어하고 한국말 조합해 가지고 좀 이상하게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end of life care를 한국어로 삶의 끝맺음 또는 좋은 삶의 끝맺음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의견이고요. 이런 용어 자체도 아직 이게 정립도 잘 안 돼 있는 거 보면 이제 발의되긴 했는데 한국은 늘 그렇잖아요. 뭐 선례가 없다.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먼저 나서도 될 텐데 외국에도 시행하지 않는다. 뭐 이러면서 많이 막잖아요. 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선도해 봤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간혹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"당신 죽을 거냐?" 뭐 "안락사 협회 회원인데 죽느냐?" 뭐 이런 걸로 조금 물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제가 여기 인제 다큐 제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. 근데 저는 아직 뭐 죽을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 부합하지 않고요. 다만 이상하게 여기에 조금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. 물론 또 저도 아직 뭐 결혼 생각도 없고 자녀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는 데다가 그렇지만 이게 내일이 아닌 것 같지만 당장 내일입니다.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그다음에 혼인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요. 이런 아픔이나 고통들이 가족에게 전이되기 싫고 또 그 고통이 직접 나한테 다가올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제 이 영상을 좀 만들고요. 다음에는 또 얘기거리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